사실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의 생을 권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흔히 잘못 알려진 내용 중 하나가 나이가 어리면 개인 파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파산을 상담받고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분들 중에는 나이가 어려서 개인 파산은 안 되니 개인의 생을 권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 몇 살이 어린 나이인지도 애매하긴 합니다. 40대, 50대이신 분들에게도 나이가 어려서 파산은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을 권하는 거죠. 사실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의 생을 권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더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과 비교했을 때 사무실이 받는 비용은 비슷한데요. 개인의 생보다 훨씬 어렵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각될 확률을 보더라도 개인의 생이 훨씬 낮습니다. 개인의 생은 변제금이 많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기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의 생을 권하는 사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도 처음 저희에게 상담을 하셨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만 28세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분들의 경우 개인 파산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젊은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 안 하고 개인 파산 하겠다고 하면 파산관제인과 판사님께서 쉽게 용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 몇 살 이상만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맞으면 젊은 나이에도 개인 파산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2023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셨고 당시 만 2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채무를 지게 된 사유가 좀 딱한 분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이지만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어떤 서류가 작성되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져보기는커녕 구경도 해보지 못한 돈이지만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절대 제3자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분도 안타깝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기꾼에게 전달했고 사기꾼이 대출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때가 취직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던 대학교 4학년 만 24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구경도 못한 거액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대학교 4학년 때 2억 5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합니다. 아르바이트, 공사판 1등을 해서 변호사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고소하고 대출기관과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사기꾼은 민사소송 중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출기관과의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기꾼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 이분은 2억 5천만 원의 채무와 연이율 12%, 연이자만 3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다.
결국 이분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월세를 같이 내면서 일용직일을 근근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저희에게 개인 파산을 의뢰하셨습니다. 채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금액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군데 상담을 했는데 전부 나이가 어려서 개인 파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 중개 경위에 있어 고려가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법원도 서울예생 법원에서 진행 가능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증명령 중 일부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잖은 말투이지만 사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면책을 안 해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파산자로 남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러한 취지의 보증명령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구체적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사무장님과 회의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법원을 설득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저희 소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면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보시면 개인정보는 다 지웠지만 94년생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주문란에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29세였고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면책까지 모두 받으신 겁니다. 오늘은 젊고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지만 개인 파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절대 어리다고 개인 파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가능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임에도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을 설득할 수 있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